네, 3월 4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오늘도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야권 단일화가 종일 아주 화제였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먼저 준비를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모습이 막판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이제 정치는 생물이다. 다시 한번 떠오르는 모습이었고 이 생물이 아니라 요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 이런 모습들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전 후보가 함께 유세에 나선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는 전 후보라고 불러야 되는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선언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예. 제3지대를 고집하고 양당 정치를 비판하던 후보들이 각각 여야 유력 후보와 손잡은 모습인데요. 특히나 어제 발표된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밤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면서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이 단일화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이기 때문에 단일화 발표 이후의 국민들 생각을 숫자로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이 단일화를 가정해서 질문했던 이전의 여론조사를 분석했는데요. 참고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진행을 한 여론조사들을 분석한 거고 단일화 발표도 있기 전에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유불리가 엇갈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예. 또 전문가들 인터뷰도 함께 실었는데 역시나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었습니다. 굳이 윤석열 후보에게만 특별히 유리하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승기를 잡았다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고 대선 구도가 재편됐다는 그런 시각은 다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결국 막판 유세전에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관심이 보입니다. 당장 오늘이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아래쪽에 있는데 여야 모두에서 구애를 받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승부 예측입니까? 승부 예측일 수도 있고요. 그 얼마나 누군가가 이긴다면 어느 정도 표차로 이길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 중앙일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인터뷰한 모습인데 예. 이 제목만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4%포인트 차,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2%포인트 차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뭐 누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편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안 후보 지지도가 모두 한쪽으로 옮겨가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합당을 하면서 다당제를 얘기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고요. 예. 단일화가 성사가 됐고 당장 오늘부터 사전 투표잖아요. 그럼 투표용지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도 많이 관심이 쏠릴 텐데 기존의 투표용지 인쇄 전, 그러니까 28일 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사퇴 표기가 되고 그 후는 안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본 투표날 투표용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 본 투표 날인 9일에 받게 될 투표용지에는 안철수 후보 기표란에 별다른 표기가 되지 않는데요. 예. 다만 이 투표소에 사퇴한 후보들에 대한 안내문은 부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제 질문해 주신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인쇄되기 때문에 사퇴한 후보 기표란에 옆에 사퇴라는 붉은 글씨가 함께 인쇄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재외국민 투표가 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선택한 표는 결국은 사표가 되게 됐는데 네. 이와 관련한 재외국민 유권자들 사이에 유권자 모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에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라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해외에는 투표를 위해서 버스나 기차를 타고 멀리까지 이동을 하거나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표를 행사하러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 우크라이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남성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예. 부모와 며느리 그리고 두 조카가 헤르손 지역에서 빠져나오면서 이 통화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총성이 울리더니 침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사망한 건데 예. 특히나 그 두 조카가 6살 그리고 생후 6주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싸움이 길어지고 또 커질수록 민간인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2,000명 넘는 민간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함께 실린 사진을 보면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키이우의 한 지하철 역사 사진인데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모습, 담요도 덮고 있고요. 예. 서로 안고 포옹을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도 담겨 이 있습니다. 아기도 취약전 아동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5,000명 정도가 이렇게 지하철역 안으로 대피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앞에 러시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몸으로 장벽을 만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 갈수록 안타까운 얘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러시아 내부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보니까 이 푸틴이 7살 아이까지 체포를 했다 뭐 이런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아이를 체포한 게 아니고요. 러시아 아이를 체포한 겁니다.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인데 초조한 푸틴이 공포를 조성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7살 아이까지 체포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러시아 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시위대가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지금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성, 아동, 노인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언론 검열, 통제에도 나서고 있다는데 침공이라던가 공격, 전쟁 선포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를 어긴 언론사의 송출을 중단시키기도 했는데 해당 언론사 보도국장은 신변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를 떠나겠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예. 기사에서는 푸틴이 조만간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좀 이 전쟁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이미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25만 명 안팎으로 나올 텐데 그런데 거리두기는 또 완화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일단 중대본 회의가 열리게 될 텐데 아직 확정안이나 발표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신문들 오늘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어제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정점이 오기도 전에 빗장을 풀면 의료 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 사적 모임 인원 6명은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을 11시까지로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은데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상황도 좀 설명하는 기사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개학 첫날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이 16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내용 실려 있었습니다. 고열 등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나 동거인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PCR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학생이 15만 명을 넘어서 16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 중, 고 그리고 유치원 순이라고 하네요. 예. 한편 주 2회 등교 전 키트로 검사를 한 뒤 음성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등교하도록 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이거를 검사 결과를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예. 다소 강제성을 띠는 모습에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예. 한편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신속항원 검사 키트 606만 개를 배부하고 정원 외 보건교사를 채용하고 보건교사를 도울 업무 지원 인력도 배치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계속해서 혼란스럽다 이런 게 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기사 볼 텐데 여러모로 국제적으로 어수선한데 패럴림픽이 개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패럴림픽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오후 9시에 개회식이 열리고요. 예. 우리 대표팀 경기는 내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동메달 2개라고 하고요. 예. 이 기사에는 지난 평창에서 동메달을 땄던 파라 아이스하키 대표팀 훈련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고
또 그 오른쪽에는 우크라이나 선수가 연습하는 모습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신문의 같은 면에서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이 중립국 선수 자격으로도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